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근본적인 이야기, 생명체가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연력학 법칙이랑 세포의 그 에너지 공장, 물질 대사, 이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세포가 진짜 작은 우주 같아요.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막 돌고 도는데 핵심 개념들이 좀 있죠. 물질 대사, 또 자유에너지 델타 G, 그리고 ATP. 이 복잡한 것들이 우주 법칙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물질 대사, 세포의 모든 활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뭐랄까, 정교한 공장이죠. 네, 공장 크게 보면요. 딱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분해 대사,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라고도 하죠. 복잡한 걸 부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당 태우는 세포 호흡 같은 거요. 에너지를 수확하는 과정이죠. 아, 수학.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합성대사, 동화작용인데요. 그 수확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세포에 필요한 복잡한 분자들을 만드는 거죠. 아미노산으로 단백질 만들듯이요. 에너지를 수확하고 또 그걸로 뭔가를 만들고, 그럼 그 중간에 에너지를 어떻게, 뭐랄까, 주고받나요? 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ATP죠. 아데노신 타민산. 네, ATP. 이게 에너지 화폐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화폐예요. 분해대사처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걸 발열 반응, 델타 G가 0보다 작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ATP에 잠깐 저장해요. 그러다가 단백질 합성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 이건 흡열 반응, 델타 G가 0보다 크죠? 여기에 ATP를 딱 내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죠. 아하, 반응끼리 에너지를 주고받게 연결해 주는군요. 네, 그걸 에너지 연계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커플링.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진짜 세포 안의 경제활동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결국은 더 큰 물리법칙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연력학 법칙이요. 그렇죠. 생명체도 결국은 에너지가 드나드는 열린 게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제1법칙부터 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좀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제1법칙은 간단해요.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밥 먹으면 그 화학 에너지가 열이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요. 맞아요. 에너지가 그냥 전환되는 거죠. 생성이나 소멸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제2법칙.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항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제2법칙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방이 저절로 어질러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에너지 전환 과정마다 일부 에너지는 사실 쓸모없는 열 같은 형태로 흩어져서 무질서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딱 질문이 생겨요. 생명체는 엄청 질서정연하잖아요. 세포 구조도 그렇고. 그럼 이 제2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래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모순은 아니에요. 생명체는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가져와요. 음식을 먹거나 식물은 광합성을 하거나 이걸로 내부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죠. 네, 에너지를 써서 질소를 만드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열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 부산물을 밖으로 방출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체가 자기 내부의 질서, 즉 낮은 엔트로피를 유지하는 대가로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아, 내 방은 깨끗하게 치우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면서 집 바깥,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더 어지러워진다. 이런 비유인가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국소적으로는 질서를 만들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질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지 아닐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도 있겠죠? 그게 자유에너지, 델타 G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깁스 자유에너지 델타 G가 바로 그 지표예요. 반응의 자발성을 알려주죠. 델타 G가 음수, 0보다 작으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ATP 분해 같은 거요.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 반대로 델타 G가 양수, 0보다 크면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진행되는 비자발적 반응,
흡열 반응입니다. 그럼 세포는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나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여기서 아까 말한 ATP와 에너지 연계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ATP 분해 델타 G0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질 합성 델타 G0 같은 비자발적 반응을 뭐랄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두 반응을 짝지어서 전체 델타 G를 음수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체 과정은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반응들이 그냥 느릿느릿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속도로 팍팍 일어나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효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아, 효소. 촉매 역할하는 거요? 네. 효소는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언덕, 이걸 활성화 에너지 EA라고 하는데 이걸 확 낮춰줘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거죠. 하지만 효소가 반응 자체의 에너지 변화, 즉 델타 G를 바꾸지는 못해요.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거군요. 에너지 출입량 자체는 그대로고요. 그렇죠. 그냥 반응이 훨씬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생명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큰 우주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데 ATP라는 에너지 화폐와 델타G라는 계산법을 써서 물질 대사 공장을 아주 정교하게 돌리고 그 결과로 내부 질서를 계속 만들어내는 존재다. 그 대가로 우주 전체의 무질서는 더 커지게 만들면서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생명체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서 그 평형 상태, 즉 죽음이죠. 이걸 최대한 늦추고 일시적인 질서를 쌓아올리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이 잠깐 보여주는 어떤 의미 있는 불꽃놀이 같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